동양뉴스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오늘 설이에요. 네, 설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죠. 그동안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됐었는데 네. 이번 설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되는 겁니다. 네, 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설 대책이 있을 텐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정부는 오는 14일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설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존과 같이 정상 부과되고요. 열차와 여객선은 좌석의 50%만 판매합니다. 다만 정부는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속도로 이용 시에 특히나 이렇게 장거리 이용을 할 때는 휴게소를 들리게 되는데 네. 휴게소 운영 방침도 달라졌죠? 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는 전면 금지되고요. 포장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지난 추석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 소식 알아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정부가 많이 난처한 입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유지키로 했는데요. 여기에 비수도권의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는 10시까지 1시간 늘렸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8일 0시부터 적용이 됐고요. 이에 수도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네, 수도권만 그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수도권의 경우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일부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점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의 방역수칙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라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에게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큰 점을 잘 알고 있고 심정은 이해하지만 감염 위험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수도권의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설 연휴 이후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직 국내 확진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는 자영업자들의 참여 방역이 3차 유행의 기세를 완전히 꺾고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9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80건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6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아공발 10명, 브라질발 6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국내에 도입될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는 24일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첫 도입되는 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당초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이 이달 중순께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처음 맞게 된다는 얘기인데 네.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 경북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에서 출고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날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접종기관으로 배송이 되고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도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경우 다른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정부의 입장 발표가 좀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했을 때 차질이 예상되지만 차질이 생겼을 때 다른 백신을 맞추면 된다? 이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네. 또 이런 가운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또 다른 백신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가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등 백신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임상 3상을 건너뛰고 러시아에서 사용에 우려를 모았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임상 3상 결과 백신 효과가 91.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이 러시아 백신도 정부에서는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변이나 공급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필요성, 그리고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청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추가 백신 계약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직 검토하지도 않고 있는 백신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지난 8일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부는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물에 집어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아이가 의식을 잃자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왜 자꾸 이런 무자비한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고작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인데요. 정확한 경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숨진 여아는 최근 3개월간 이모 부부 집에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이가 숨진 당일 낮 12시 35분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아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아가 옮겨진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했고요.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전신을 몇 차례 폭행했고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여아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속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도 나왔습니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 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무자비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강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족 대명절인 설입니다. 설은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죠. 하지만 올해 설 명절은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마음 편히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인데요. 꼭 정부의 방역 대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우리 모두가 실천한다면 분명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를 실천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